안녕하세요. 오늘은 RA 실무자로 겪었던 RA 직무, 장단점, 업무 강도 등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RA는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시는 직종 중 하나지만 회사에서는 늘 사람이 없기에 이직하기도 괜찮고 커리어를 쌓기 좋은 업무입니다. 전 가족이 RA를 한다고 하면 추천한다고 할 만큼 RA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도 그만큼 괜찮고요. 저는 미국계와 일본계 대기업 의료기기 업계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RA, CRA, QA 업무를 섞어가며 10년 정도 했고 주력은 RA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RA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체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RA가 무엇인가? RA 인허가 전문가란 쉽게 말해 우리 회사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나라 식약처를 설득하는 규제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라는 약을 개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이 아니고 공산품이라면 사실 통관법, 수출법 정도만 적용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라면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만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A라는 약을 다른 나라에 팔고 싶으면 내가 팔려고 하는 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A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A라는 약은 안전성, 유효성도 보장됐고 아주 훌륭한 약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이 근거 서류를 기술문서라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식약처별로 지켜야 하는 법규 및 도구사항 레벨과 원하는 문서 양식이 다릅니다. 2. RA의 역할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QA 품질 보증 역할과 섞거나 나눠서 할 수도 있음. 신규 국가에 대한 허가, 기존 허가 국가들에 대한 관리, 갱신, 제품의 변경사항 생기면 변경허가 진행 등, 인증관리 EU 유럽, WHO 세계보건기구, FDA 미국 식약처 등 국가별 가이드라인, ISO 가이드라인 등 관리, 문서 공증 진행, 변호사 공증, 해외 공증, 아포스티유 공증 등, 제품 안전 관련 사고가 생기면 보고, 마커 서베일런스 등, 임상시험, GMP, 예를 들면 굿 매뉴팩처링 프랙티스 유지 및 수립. 3. RA. 이런 사람에게 추천. 의료기기 위주로 말씀드리겠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이니 참조만 해주세요. 참고로 의약품 RA는 약사만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영어. 영작. 영어 읽기를 좋아함. 영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쓰냐면 업무의 80% 정도가 영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로 된 다른 나라 법규를 읽고 그것에 맞추어 영어로 서류를 작성한 뒤 담당자와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회의도 해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주도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2. 관련 전공으로 화학, 생물, 생명공학, 약학, 보건계열, 임상병리, 의용공학과 등 제품의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문서를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료기기 장비 업체에 근무한다면 RA는 이 제품의 도면이나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R&D 연구개발 연구소에 받아서 작성하긴 하지만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의학 용어를 잘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꼼꼼함. 업무가 굉장히 정적입니다. 문서를 많이 만드는 팀이라 대부분 조용합니다. 또 문서를 다루는 팀이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오타가 하나 있으면 변경 허가해야 하는데 정말 귀찮습니다. 결제 다시 받아야 하고 허가받을 때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4. 남한테 싫은 소리, 부탁, 제발 이 자료 좀 주세요 하는 게 두렵지 않음. RA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기술 문서를 작성할 때도 모든 것을 RA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QA에서 감사 문서도 받아야 하고 R&D에서 실험 자료도 받아야 하고 영업이나 CRA 쪽에서 임상 리포트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뭔가를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함. 법규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장담컨대 앞으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절대 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4. RA의 장단점. 장점 첫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기에 취업하는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진짜 고생합니다. 제품 원리부터 식약처 요구사항까지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스템 전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몸값을 높이기가 좋습니다. 즉, 고연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이나 외국계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경력 있는 신입을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월급 때문일 건데 RA는 학력은 필요 없어 경력이 다입니다. 고연봉을 노린다면 RA 업무를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영어가 많이 늡니다.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저절로 영어 공부가 됩니다. 넷째,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어 수요가 많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KOTRA 해외시장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의료기기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고 지난 5년간 미국 의료기기 생산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하여 2020년 시장 규모는 453억 달러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하여 2025년에는 504억 달러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A 수요도 커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RA 아웃소싱 분야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단점은 사실 장점을 상쇄할 만큼의 단점이긴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장점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처음에 신입으로 RA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RA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현재 RA 인허가 전문가 과정이나 RA 자격증 등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하나만 봐도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오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영세한 업체라고 해도 사장님 혼자 RA 업무를 다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규제는 점점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RA가 뭐 하는 부서인지 잘 모릅니다. RA나 QA처럼 법규를 다루는 부서들은 타 부서에 비하여 법규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이나 실무를 잘 모르는 경영진들은 간혹 RA와 타 부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업무를 떠안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5. RA의 업무 강도. 이건 사실 어느 회사를 만나느냐, 어느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차이가 큽니다. 정말 일 많은 회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신규, 변경, 갱신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널널하기가 힘든 게 법규들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라서 지킬 게 많습니다. 그만큼 RA들도 할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배워두면 절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RA들은 경력을 쌓고 나면 본인이 프리랜서로 컨설팅 회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는 인증 심사원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식약처로 가는 동료들도 몇몇 봤습니다. 6. 그래서 RA 취업은 어떻게? 후배들이나 취준생 중에는 RA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정보가 정말 없습니다. 저는 RA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취준생분들을 상담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연봉 1,9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대기업으로 옮겨 몸값을 올린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대기업 안단입니다. 저도 취준을 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줬거나 정보라도 있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꼈을 텐데요. 그래서 RA 취업회사 찾는 법, 자소서와 면접 준비, 연봉 정보, RA의 실제 하루 등을 자세히 작성한 전자책을 만들어 보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과 계열에서 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거나 물경력이 싫거나 희소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분들은 RA를 강력 추천합니다.